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FOMC 이후에 조정을 맞으면서 64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흐름을 만들었고 또 이 흐름을 만든 설계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FOMC 이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한정이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열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올라가지 못했었고, 하락을 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하고 또 나스닥이 상승을 하는데 같이 못 올라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코인 시장보다는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중심에는 한국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을 코인보다도 더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FOMC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안타깝고 빨리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64K까지 내려오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하나씩 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62K까지 깔려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안 오길 바라고 있지만 지금 세력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또 별벽에서 지지난주처럼 밀려가지고 패닉셀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도 FOMC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일 때 비트코인만 그냥 던져지면서 66K가 깨지고 65K가 깨지고 64K까지 내려오면서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선물 청산맵 색깔도 마그마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트코인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 67K부터 70K 사이에는 언제나 그렇듯 숏 포지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난 밤 사이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도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해졌었고, 또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을 유발하는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 지표를 통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떠밀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되고, 움직임 자체가 특정 세력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정량 지표 상으로는 그러니까 유도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미국 주식들과 다르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마운트 곡수입니다. 마운트 곡수에 있는 물량 33,000개 정도가 비트고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들한테 전달하는 5개의 에이전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에이전트인데 이곳으로 33,000개 정도가 움직였고, 이 움직임이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렛으로 움직였던 게 분배를 위해서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분배를 위한 전 단계에서 실제로 분배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들이 투심을 아주 안 좋게 만들었고요. 또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세력들은 숏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밀었고, 또 그것 이외에도 뭐 비트고에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짬뽕이 되면서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한 그 상황에서 더 큰 실망감을 주었고, 심리적으로 더 큰 실망감을 주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64K 초반대까지 밀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투심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크로킹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거의 95%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투심이 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심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피어 앤 그리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급격하게 공포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패닉셀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살짝 깨주면 그 뒤에는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력들은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해서 높다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다음 9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데이터가 테이블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했고, 시장은 FOMC 이후에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99% 점쳤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거의 기정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고용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엄청나게 염려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감과 뭐 이렇게 잘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던 그런 FOMC였는데, 안타깝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는데 코인 시장에만 이런 부분들이 다가오지 못했고, 이렇게 FOMC 이후에 그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뱅크 오브 저펜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워낙 엔저가 심해지니까. 엔저가 심해지면서 동시에 미국한테 보내는 신호거든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일본이 신호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약간 출렁였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금융 안정성이다 이야기가 돌 때가 일본이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변동성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사실 중요한 나라다. 돈을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전 세계의 채권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조금 좋지 못한 게,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을 계속 내리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점을 낮추고요, 저점을 내리고 있는 전형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컵앤호들 차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페이크고 여기서 찍고 이렇게 가는 그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쇼텀홀더의 밴드 같은 경우도 65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또 한번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우린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요거 내려왔을 때 패닉셀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오늘 패닉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신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보시게 되면 33%만큼의 신규 투자자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9월 달부터, 작년 9월부터 1월 달까지 상승을 했을 때 모습을 보였었고,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쇼텀홀더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락을 유발하고 가격을 싸게 만들고 하는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에서도 던지는 것보다 리미트 바이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주기영 대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만큼 알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세력들, 고래들이 폭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은 뒤로 4개월, 5개월 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손바뀜이 오래 일어나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 손바뀜은 지금 이 65K, 66K 라인, 68K까지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손바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 2024년도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출이 되면서 손바뀜이 발생을 했고, 그 손바뀜
손바뀜이 발생이 끝나고 나면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손바뀜이 끝나고 나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손바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아까 쇼터몰드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비슷합니다. 지금 64K 라인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부분에서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요 꼬리처럼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패닉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지금 보시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비트코인은 채굴해 가고 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과 같고 아까 알트코인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닉셀이 나오더라도 세력들은 위로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이 아니고 2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고점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호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 미묘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볼륨량 자체가 조정장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 누군가 이 볼륨량 자체는 세력들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볼륨량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고 있고 이 매집이라는 말은 손바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량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62K부터 68K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 동안 비트코인을 15만 개 정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15만 개를 매집을 했는데 이 15만 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8천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 12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1조 2조가 아니라 12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이고 있다. 실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더 큰 상승에 베팅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량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데리빗에서 옵션 거래를 봤을 때 연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도달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한 게 비트코인은 540개 정도를 베팅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540개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위를 보고 있는 큰 손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이고 장이 좋지 못하고 또 추가적인 패닉셀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도 않으실 거고 무슨 소리야 지금 가격이 안 좋아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나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각종 기술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금의 장 가격이 좋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 좋지 못할 때 블랙록의 IBTC 비트코인 현물 ETF로만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장이 좋지 못할 때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가장 끝단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걸 그리고 또 같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하는 이유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세력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림대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 끝에 테더사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만으로도 상반기에 가만히 앉아서 한국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 블랙록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블랙록이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암호화폐 시장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그 이자 먹는 시장 자체가 블랙록이 1경 2천조를 굴리면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것보다 못 법니다.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고 과거보다도 더 많이 흔들고 더 많이 힘들게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얘기는 자주 드리진 않는데 리플이 2017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3개월봉으로 불 신호가 떴다고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지금 소송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술 지표상으로도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불 신호가 떴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물론 보시게 되면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불 신호가 떴다가 또 3개월 동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승을 했거든요.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플은 기술적으로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